네, 반갑습니다. 실험 설계 12주차예요. 사실 이제 오늘이 거의 마지막 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이게 좀 잘 나오나? 좀 고쳐보고. 이게 12주차인데 사실 이제 거의 진도는 거의 다 나갔다고 보고, 물론 조금 뭐 안 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하겠지만, 글쎄요, 이게 요인 분석 부분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인 분석 자체를 한 강만에 하는 게 좀 되게 너무 짧게 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걸 뭐 사실 한 학기 분량의 양이기도 한데, 요인 분석이 그걸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들기도 하고요. 뭐,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뭐 하더라도 이제 줌 관련된 수업 한두 번 정도 더 하고 나면 거의 이 파트가 마지막 파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 지금 특히 석사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공부를 한참 안 하셨다가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뭐 간단한 기초 분석이긴 하지만 이 파트를 잘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저도 한 학기, 두 학기 안 하다가 한 번씩 보면 거의 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가시지 마시고, 그냥 좀 이해 안 되거나 그럼 책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많아요. 그냥 여러분 그 보시면서 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오늘 할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랑 좀 연동해서 이제 통계 분석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겨갈 부분, 네,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이 보면 반복 측정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반복 측정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걸 한번 좀 쭉 한번 봅시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디자인을 꾸몄다고 칩시다. 이제 풀 디자인을 보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쳐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검증을 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전사후. 근데 요 검증을 하는 방법은 이제 주로 이제 t-테스트죠. t-테스트로 합니다. 음, 테스트로 하는데,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T1에서 검증을 하고 T2에서 T1과 T2에서 차이를 보는 동일한 대상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디펜던트 독립 T가 아니라, 독립 T는 이런 거죠. 1, 0, 남, 여의 차이를 볼 때는 독립 T를 하고, 동일한 대상을 할 때는 페어드 T 테스트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전 시간에 보면 이 두 개가 다른 이유가, 얘는 독립이니까 이게 서로 다르죠. 내가 여기에 속할 수도 없고 여기 속할, 둘 중에 하나만 속해야 되는데 얘는 내가 여기에도 속하고 동시에 내가 여기에도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얘랑 뭐가 높겠어요? 당연히 코릴레이션 관계가 되게 높습니다. 이 상관관계를 보정해준 테스트예요. 그쵸?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여기서 한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도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많이 먹었으면 여기 좀 적게 먹겠고, 여기 적게 먹었으면 여기 많이 먹겠죠. 뭐 그런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 여기 t-테스트 할 때는 페어드 t-테스트를 합니다. 페어드 t-테스트를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집단, 이걸 뭐 남성이라고 그러고 여기 여성 집단이라고 합시다. 이때는 내가 둘 중에 한 집단만 속하니까 독립, 인디펜던트 t-테스트 합니다. 그쵸? 이렇게 검증할 때. 마찬가지로 결과에서도 이 두 가지를 검증할 때는 어 뭐라겠어요.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만약에 뭐 이런 거 안에서도 당연히 뭐겠어요. 독립 T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집단이 많다. 집단이 네 가지가 된다. 그럴 때는 아노바 하겠죠. 분산. 아노바 검증을 합니다. 세 가지 이사니까 그 종속 변수가 네 가지 좀 되니까 아노바 검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반복 측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복 측정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어떤 내 검증이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을 생각하지 말고 제가 따로 그려드릴게요. 그냥 만약에 타임 1, 타임 2, 타임 3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집단도 뭐 이렇게 뭐 올 수 있겠죠. 뭐 타임 1, 타임 2, 타임 3 이렇게 반복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찾아보면 뭐 여기가 T0, T1, 뭐 T2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이 두 집단 사이에 왔을 때 물론 이게 실험 설계라고 보면 그냥 이게 마지막으로 치면 그냥 이 두 가지만 그냥 검증하면 끝내도 돼요. 만약에 RCT를 했다면 만약에 RCT라면 그 RCT를 했을 때 나는 그냥 이거 T1, 2에 상관없이 그냥 처음과 끝도 필요 없이 이 두 가지만 검증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T테스트만 하면 끝난다고요. 예, 뭐 반복 측정 설계라고 했을 때 반복 측정 설계라는 것은 설계 기법이지 통계 기법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이걸 다 떠나서 뭐 반복 측정을 하든 뭐 하든 말든 내가 마지막만 검사하겠다 싶으면 그냥 얘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나 내가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뭐 뭐 이게 없을 수도 있고 대주 집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기본 집단 한 집단의 어떤 인터벤션 주고 안 주고 이런 설계를 꾸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어떤 인터벤션이 이렇게 오고 여기 왔을 때 내가 여기에서만 인터벤션을 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을 때 인터벤션이 어떤 효과라는 게 0, x 0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3집단의 비교 만약에 이게 그래프로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여기가 처음에 0 했을 땐 이 수준이었는데 인터벤션을 주고 나니까 훅 올라갔다가 만약 인터벤션의 효과가 이올 효과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훅 이렇게 다시 떨어지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차이를 봤을 때 얘와 얘의 차이가 존재하고 얘와 얘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게 일정 정도의 인터벤션 효과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물론 실험 설계가 아니라 준실험 설계의 한 파트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의 디자인을 꾸며본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책에 지금 저희가 나온 것처럼 반복 측정 설계 방법 따라서도 뭐 이런 식의 설계를 꾸밀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류의 설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끌게요. 이건. 우리 노인시대 조사 설문지를 보면 이게 횡단이잖아요. 횡단이라서 종단 데이터가 아니라고 패널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3단계 이렇게 뭐 타임 1, 2, 3, 4로 하기가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종단 데이터, 그러니까 패널로 된 데이터만 패널 분석 혹은 종단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이제 종단 분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횡단 데이터 안에서도 종단 정보가 숨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오류가 그러니까 대상자가 하는 일종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 정보의 어떤 손실 뭐 등등이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횡단 자료 안에서도 종단 정보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식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 안에서는 어떤 식의 종단 정보가 숨겨져 있는지, 아이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혹시나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떤 페이퍼 논문, 이번 기말 과제 쓰셔도 괜찮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정보인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A2 보면, 가사활동 뭐 등등등등 있는데, 주중에 몇 시간 하고, 주말에 몇 분 한다는 거, 있죠? 주중, 주말. 그러면, 만약에 주중을 먼저 타임 T1으로 생각하고, 이걸 만약에, T1으로 생각하면, 주말은 T2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사전, 사후처럼 똑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T1에서 했던 몇 시간, T2에서 했던 건 몇 시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형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요. 주중, 주말. 예. T1과 T2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변수들은요. 충분히. 시점이 뭐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충분히 어떤 종단적 정보, 물론 우리가 종단 정보를 이야기하면 크게 시점이 한 30점, 그러니까 3개 시점, T1, 2, 3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러한 류의 정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본다면. 물론 주말, 주중 이게 뭐가 선행인지는 모르지만 이 데이터 안에서는 어쨌든 이런 정보도 가능해요. 제가 오늘 쓸 데이터는 변수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뭘 쓸 거냐면, 제가 보다가 이거 쓰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겁니다. 아침 식사, 아침, 점심, 저녁이 있죠. 뭐 항상 먹는다, 자주 먹는다, 뭐 안 먹는다 등등등 이 정보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아침에 어느 정도 먹는지, 점심에 어느 정도 먹는지, 저녁에 어느 정도 먹는지가 일종의 이렇게 30점으로 3개 시점으로 정보가 나열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쵸? 상식적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예. 모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간의 흐름상도 그렇고요. 그러니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리피티드 매저를 한번 해볼게요. 아노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게 아침, 점심, 저녁 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뭐 사실 뭐 다른 것도 있나? 내가 딴 거는 좀 안 찾아봐가지고 있을까 싶은데 많이는 없어요. 데이터 보면 거의 다 횡단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타나지는 잘 않을 거예요.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을라나 데이터가. 글쎄 이렇게 뭐 시점 3개 이상이 된 거는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어쨌든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보여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사전, 사후, 뭐 그 이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찾으려면 뭐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은 안 보이네요. 이게 어떻게 만들지? 딱히 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있을라나? 안 보이네요. 이밖에 없나? 어쨌든 이 아까 B6이었나? B6 1, 2, 3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데이터를 가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오랜만에 데이터 본다고 너무 떨려하지 마세요. 자, B 쭉 보면 B6 1, 2, 3 했어요. B6 1, 2, 3 보면 여기 있네요. 1, 2, 3네요. 그죠? 322. 그럼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이렇게 클릭하고 크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다 커집니다. 예. B6 1, 2, 3 보면 제가 컨트롤 누르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아침, 점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좀 더 크게 할게요. 화면을. 자,
B, C, B, B6 그러면 여기 보면 뭐 항상 먹는다 똑같죠 아까 설문지랑 그쵸? 크게 화면을 좀 크게 하려고 자 우리가 그러면 항상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기술 통계로 가죠 빈도 분석 가서 우리 빈도 분석에 가셔서 자 통계량에 이제 평균 외도 첨도 뭐 표준 편차 뭐 대충 찍어요 이렇게 찍고 누르시고 우클릭해서 변수 이름으로 적어 볼게요 B6 그래서 B 치면 바로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찾아야 되니까 B6 1 2 3 컨트롤 누르고 했습니다 우클릭해서 누르면 확인 눌러보시면 짜잔 뜹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 표준 편차 자 일단 여기 보면 외도가 굉장히 크죠 3 첨도가 11 17 18 정도 돼 있어요 예, 지금 굉장히 크게 돼 있죠 이게 뭐겠어요 이게 지금 정상분포를 안 따르고 있다 얘가 정상분포를 안 따르고 있어서 좀 고쳐줘야 됩니다 이게 좀 잘 보이나? 큰 화면으로 볼까? 예. 자, 어쨌든 쭉 한번 봅시다. 네, 이게 앞서서 지금 보면 숫자가 5가 전혀 안 먹는다고 1이 항상 먹는다니까 사실상 이게 좀 리코딩도 해줄 필요가 있네요. 리코딩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리코딩부터 좀 합시다. 오랜만에 했던 거 반복 이지만 명령문 제가 오늘 여기서 새 폴더를 만들어서 RM 아노바 12주차 제가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 있다. 자, 또 다시 만들게요. 12주차 RM 아노바 자 우리가 이제 리코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컨트롤 C에서 다시 만들게요 제가 자 우리가 아침 점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름부터 뭘로 하지 아침 이렇게 소문자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B6였죠 이렇게 컨트롤 C에서 일단은 제가 그냥 컨트롤 붙인 다음에 컨트롤 X를 눌러서 여기다 붙일게요 그 다음에 1, 2, 3, 4, 5를 바꿔야 된다 했죠 그러면 1에서 5 2는 4 아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전혀 안 먹는다가 5가 0이 되죠 0, 1, 2, 3, 4로 가야 되겠네 0, 1, 2, 3, 4 그러면 다시 1이 4 3 2 1, 2, 3 4는 1 5는 0 이렇게 맞출게요 1, 2, 3, 4, 5 4, 3, 2, 1 땡 오케이 그럼 다시 전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컨트롤 C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 됐겠죠 지워버리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점심 이고 저녁 뭐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돌리면 보를 반대로 하는 거죠 R 돌립시다 그래서 쭉 밑에 만들어졌는지 쭉 당기면 만들어졌네요 세 가지가 자 그럼 세 가지를 컨트롤 누르고 우측 우클릭해서 쭉 당겨 봅시다 쭉 당겨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다시 기술 통계를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만든 거랑 기존 거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평균 달라지겠죠. 평균 달라져요. 그렇지만 외도나 첨도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쭉쭉쭉쭉쭉 이렇게 쭉쭉쭉 돼 있어요. 심심하니까 더 이런 것도 해볼게요. 아까 0 안 먹음 1 뭐겠지? 거의 안 먹음 가끔 먹음 거의 안 먹 종종 먹 3 그러면 자주 먹 4번 매일 먹어 매일 먹 하긴.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뭐 이렇게 대충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다시피 이게 결과를 보면 지금 얘가 완전 틀어져 있어요. 빈도나 이게 외도가 틀어져 있다고. 근데 이게 지금 첨도가 굉장히 심해요. 이게 외도도 심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있죠. 하나를 자연 로그 취하는 방법이 있고 탑 코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정도면 로그 취해도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작아서 로그가 안 먹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냥 저는 둘 다 해볼까? 한번 심심한데 둘 다 안 먹을 가능성이 높아서 해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로그 만들어져 있는 명령문이 있죠? 예, 여기 있어요. 그냥 그대로 다시 복사해 볼게요. 자, 복사해서 붙이고, 자, 이게 안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에서 아침 해놓고 이렇게 붙일게요. 플러스 1은 해야 된다고 했죠. 왜? 0이 있으니까. 절대값 0이 있으니까 이 1이 0으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모르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거 로고 변환치해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보면 외도 그렇죠. 이게 지금 더 높아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데이터심 형태 자체가 이게 지금 로그가 먹힐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고. 왜냐면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한쪽이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다고 숫자가. 그래서 이 로그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그러면 이제 뭘 해보냐? 탑 코딩을 할게요. 탑 코딩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숫자를 보니 이렇게 있으면 한 0, 1, 2를 포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1, 2 포괄을 해야지 얼추 지금 2000,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84%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사실.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뭐 해볼게요, 그냥.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4를 3, 2, 1로 할게요. 0, 1, 2를 이렇게 고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바꿔놓고 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하냐? 지금 이렇게 고쳐져 있는 것을 다시 컨트롤 C에서 얘를 바꿀게요. 그냥 자 0, 1, 2를 1로 할게요. 0 THRU true죠. true 0에서 2까지를 1로 잡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3을 2로 하고 4는 1, 2, 3으로 고쳐보겠습니다. 1, 2, 3으로
혹시 로고 칠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볼까? 0, 1, 2로고 쳐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to top이라고 해볼게요. 사실 이건 탑 코딩이 아니라 반대 개념이죠. 이걸 코딩 이름이 뭐더라? 이걸 다운 코딩이라고 해야 되나? 부른 이름이 있었는데 좀 까먹었어요. 예. 아무튼 탑 코딩은 그 위에서 끊어버리는 거고 이거는 다운이죠. 다운되는 거죠. 2에서 뭐 이렇게 식으로 해볼게. 내가 알아보면 되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점심, 저녁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0, 1, 2만 남을 거예요. 여기에서 맞나? 0, 1, 2, 3, 4까지 있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0, 1, 2만 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스큐가 하도 스큐란다 이 커터시스가 하도 높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0, 1, 2 이렇게 좀 잡아볼게요. 딴 거 없지? 자, 하면 뭐 문제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술 분석 가서 왜 이래? 죄송.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집어넣고 돌리면 그래도 외도가 좀 높죠. 보통 우리가 2와 7을 했는데 뭐 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래로 떨굴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놔둬도 이거를 로그처럼 치환한다 해도 이거는 작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예. 보나마나 안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그냥 할게요. 원래는 이거 그냥 1령 더미 코딩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이 삭제하고 지우기 할 수 없이 지금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거는 쓰지 않을 거고 떼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를 비록 약간 기준에 조금 높지만 0. 얼마씩 좀 높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엄청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으니까 물론 이건 지금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뭐 방법이 없어요. 뭐 구할 수도 없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 변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변수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어떤 시간? 여기서 말하는 건 아침, 점심, 그다음에 저녁.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이 3034명이 교체값 없죠? 3034명이 아침을 몇 명이나 먹고 있는지 몇 회나 먹었는지 그래서 몇 회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먹는지 혹은 종종 먹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합쳤잖아. 가끔이나 거의 안 먹는지 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까? 아침 먹는 뭐 빈도 혹은 뭐 아침을 먹는 뭐 양 일주일을 봤을 때 매일 매일 먹으니까 매일 아침 먹는 뭐 수준이라고 할까요? 먹는 수준이라고 할게요. 이걸 우리가 종속 변수로 둡시다. 종속 변수 이제 이거를 노인의 아침 식사
수준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수준은 먹는 빈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이죠. 아침 식사, 점심. 그냥 뭐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사 때에 식사 때 먹는 빈도 뭐 이걸 뭐 일주일 의미를 일주일로 잡아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혹은 뭐 이건 뭐 매일일 수도 있고 주일 일주일일 수도 있고 일일 기준일 수도 있고 사실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일일 가능성이 일일 기준으로 먹는 수준 빈도라고 이걸 식사 수준이라고 조작적 정의 내려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했고 자, 그럼 데이터셋을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데이터셋인데 아침에 3044명의 노인들이 똑같은 노인이에요. 똑같은 노인이 얼마큼 나는 아침을 이 수준만큼 먹는다. 그럼 이 수준이 뭐다? 우리가 이게 3수준, 2수준, 이게 1수준으로 했어요. 정리해보면 이게 3수준, 이게 2수준, 이게 1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거나 가끔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일주일에 주 맞네. 일주일에 5번은 먹는, 대여섯 번 먹는 사람. 이건 무조건 먹는 사람. 이 세 수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 수준. 알겠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이 한 1번에서 4번 노인들은 같은 노인이에요. 1번에서 1, 2, 3, 1번 같은 노인이지. 1번에서 4번 노인은 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수준이 2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한 5번을 먹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매일은 하루 정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안 먹기도 하지만 아침을 거의 뭐 일주일에 5번, 6번, 점심도 5번, 6번, 저녁도 5번, 6번 먹는 노인인데 이 5번 노인은 특이해요. 5번 노인은 아침 거의 안 먹거나 아주 종종 먹거나 근데 점심은 잘 드세요. 저녁도 안 먹거나 반대로 이 12번 노인은 아침은 뭐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한데 점심 저녁은 뭐 잘 챙겨 드시는 분 0, 1, 2니까 0, 1, 1이니까 거의 매일 드시는 분이죠. 1 있나 1? 여기 1 있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128번 노인은 아침은 뭐 거의 챙겨 먹고 점심 무조건 다 챙겨 드시고 저녁은 뭐 조금 안 먹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변하시는 노인이 있을라나? 역동적으로 변하시는 노인이 잘 안 보이네요. 역동적으로 변하시는 노인이 여기 293번 노인. 이분은 아침 거의 잘 안 드세요. 근데 점심은 뭐 그래도 한 일주일에 5번은 챙겨 드시는데 저녁은 무조건 드세요. 이런 노인들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데이터 구성을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서로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상관관계가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침을 너무 많이 먹어. 그러면 점심도 많이 먹거나 저녁도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내가 아침을 많이 먹었을 때 점심을 적게 먹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 플러스가 되었든 마이너스가 되었든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냥 아노바를 돌리면 안 돼요. 예. 사실 아노바 지금 돌릴 수도 없어. 예.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게 일반 아노바 데이터랑은 조금 다르죠. 달라요. 아노바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보통 아노바 할 때 3집단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건강집단 이 건강집단이 0, 1, 2 돼 있잖아. 여기 보면 뭐 3, 2, 1 이거의 집단
분의 아침. 우리가 이렇게 아노바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노바를 돌리면 이렇게 한다고. 여기 보시면 일반 선형 모형에서 일별량 가셔서 혹은 뭐 그쵸? 아니면 뭐 똑같아요. SPS는 뭐 평균 비교해서 이런 배치 분석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할게요. 일반량 가져서 우리가 일반 아노바를 돌릴 때 종수 변수가 만약 아침이다. 그 다음에 고정 요인 팩터라고 하죠. 팩터 요인이 건강 집단이다. 이거는 뭐겠어요? 건강 3집단이 아침을 먹는 게 다를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갖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사후 분석에서 뭐 이걸 놓고 뭐 본패륜 정도로 합시다. 그냥 뭐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러면 이거 기술 통계를 안 해서 조금 그러네. 어딨냐 이게 옵션 있지? 기술 통계. 제가 컴퓨터에 지금 동질성 검증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나가지고 멈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타 크기 정도 뭐 해주고 하게 돌리면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건강 집단도 제가 그때 좀 이걸 잘못 코딩을 해놨었어요. 예. 그때 건강 집단도 이게 지금 1, 2, 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바꿔야 되거든요. 건강 집단도 제가 좀 이따 바꿀게요. 지금 바꿀까? 이게 보시면 제가 그때 건강 쳐보면 건강 구분을 3집단을 제가 조금 이상하게 해놨어요. 11, 11 보면 5가 3인데 5가 매우 나쁘잖아요. 그쵸? 원래 이거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할게요. 그래서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얘를 3하고 2하고 3, 2 4를 나쁜 편이다 1 뭐 이런 식으로 맞출게요. 그러면 3, 3, 2 이렇게 되잖아. 3집단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그냥 얘도 할게요. 원래 이렇게 맞췄어야 되는데 다시 돌릴게요. 그러면 3집단 건강한 집단일수록 식사가 조금 자주 하시는 편이죠. 그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잖아. 그 다음에 가장 안 건강한 집단이 식사량이 좀 적고 그랬을 때 이 3집단의 유의 확률이 유의하고 부분 에타스케어는 이제 SPSS는 부분 에타스케어가 나오고 뭐 다른 패키지는 에타스케어 다 나오는데 그냥 R스케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9% 설명한다. 예요. 보통 이제 에타스케어의 얼마나 강하냐 뭐 이런 거는 쳐보면 다 나와요. 이게 보면 제가 이거 나중에 에타스케어 크기 뭐 이렇게 쳐보면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럼 에타스케어에서 뭐 얼마나 됐을 때 크기 여기 보통 이게 코엔의 기준인데 102545 102540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얼마였죠? 0.09 정도 되죠. 근데 부분 에타스케어랑 또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독립 변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에타스케어랑 부분 에타스케어는 같습니다. 독립 변수가 2개 이상 들어갔을 때는 조금 이게 달라지는데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게 어딘가 에타스케어 값이 어디서 코엔 책에 나오는데 어디가 다 쳐보면 어디가 나와요. 제가 저번에 보여준 논문에도 있었지 않나? 그때 그 논문에도 보면 그 에타스케어 값이 나옵니다. 제가 그때 몇 장이었죠 제가? 논문에 잠깐만요.
아노바 할 때 그 메타스퀘어 값을 효과 크기 이거였나? 아 이거 아니다. 효과 크기 모음 이 논문이었죠. 효과 크기 2에 이 논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찾아보시면 이 논문 있어요. 그 구글에 뒤져보시면 여기에 이펙트 사이즈가 나오고 아노바가 있죠. 아노바 쭉쭉쭉 나와서 10, 25, 40 아까 봤던 거 똑같죠? 이펙트 사이즈가 10 이하일 때는 스몰이고 뭐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하셔도 돼요.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스몰, 미디엄, 코인이 D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거를 요 크기 봤을 때 0. 아까 우리 했을 0.09는 이 논문에 따르면 0.9니까 스몰 사이즈 효과 크기가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네, 이 논문의 효과 크기 남상건 선생님이 쓰신 부분을 잘 나오니까 이거 말고도 책 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게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냥 일반 아노바를 써요. 그죠? 일반 아노바를 쓴다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1, 2 다 크니까 뭐 2와 3은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뭐 1, 3은 차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안 건강한 집단보다 보통 혹은 건강한 집단이 식사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거 할 때 우리 아노바 쓰는 게 맞다고요. 근데 이때는 데이터가 구성이 셋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1, 2, 3이 밑으로 붙고 그 다음에 얘 하나가 이렇게 0, 1, 2, 3 이렇게 정보가 두 개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네, 정보가 두 개가 흐른다고.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흐를 때는. 근데 얘는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다고. 얘는 그냥 아노바를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 셋 자체가 이미 다르잖아. 얘랑 분석하는 것과 얘랑 분석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보면 아시겠죠? 얘는 1, 2, 3에 따라서 0, 1, 2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얘도 내려가고 얘도 내려가고 지금 얘도 같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다르죠, 아예.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좀 다른 거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봤을 때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반복 측정 repeated measure ANOVA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갖고 하셔야 돼요. 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할게요. 여기 요인 이름에 이걸 그냥 지우시고 타임이라고 적을게요. 제가 타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적으시면 돼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시간. 우리가 일종의 여기서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건강 3집단을 만드는 것처럼 이 타임이 이 변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이니까 수준이 몇 개다? 3개예요. 아침, 점심, 저녁. 4 아니면 3.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타임 3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치 이 건강 3집단 만드는 것처럼 타임 3집단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마치 이걸 만든다고 해서 타임이란 변수가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물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않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의를 누르세요. 정의를 누르면 짜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쭉 떠요. 이렇게. 그러면 1, 2, 3을 넣어야 돼요. 당연히 뭐가 넣겠죠? 아침을 넣어야 돼요. 여기. 당연히 점심을 여기다가 또 넣어주시고 저녁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임이라는 변수에 1집단, 2집단, 3집단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모형은 이렇게 완전 뭐 모형으로 가고요. 대비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이게 중요한 건 여기 수평축 이거죠. 수평축이고 여기가 수직축 했을 때
당연히 여기에 시간의 흐름 0에서 1, 2, 3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밥 먹는 양, 이게 밥이죠. 밥 먹는 양을 이렇게 보여야지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시간 타임이고.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밥을 먹는지, 더 먹는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계속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이렇게 먹는지. 아니면 여기서는 많이 먹었는데, 더 먹고, 덜 먹고, 이렇게 하는 건지. 네. 그쵸? 우리가 이렇게 알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게 타임을 수평축에 넣겠죠, 당연히.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하면 되게 헷갈려요. 이 종단 연구를 봐요. 이런 사람들의 정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정보가 있다고 치자. 이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라는 것은 섞여 있어요. 시간의 정보가 다 여기 섞여 있다고. 시간 1, 2, 시간 3가 섞여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묻는 거야. 이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 정보라는 것이 양이에요. 밥 먹는 양이에요. 시간 1에서 시간 2에 밥 먹는 양, 시간 3에 밥 먹는 양이 이 정보예요. 이 시간에 따라서 이것이 차이가 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 1 집단, 2 집단, 시간 3 집단에 따라서 이 정보의 양이 차이가 있을까라고 묻는 거죠. 아침에는 이만큼 먹고, 점심에는 이만큼 먹고, 저녁에는 왕따시 이만큼 먹고, 이게 묻는 거예요. 그쵸? 시간에 따라서. 그쵸? 우리가 그렇게 묻는 거죠. 마치 아까 건강 3집단 이렇게 물었잖아. 안 건강한 집단, 좀 보통인 집단, 완전 건강한 집단에 따라서 아침 먹었던 양이 차이가 있을까라고. 똑같은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건강 수준에 따라서 아침 먹는 양이 차이가 있을까? 혹은 시간 집단에 따라서 전체의 양의 차이가 있을까? 당연히 원웨이 안오바입니다. 이게 원웨이 안오바잖아요. 이런 분석 원웨이 안오바. 지금 원웨이 안오바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록 t라는 변수가 여기 데이터를 뒤져도 t라는 변수는 없어요. 변수 자체가 없다. 건강 3집단은 여기 변수가 있지만 t라는 변수가 없잖아. 이 t라는 변수를 우리가 가상적으로 지금 만들었다고요. 비록 데이터셋에서는 t라는 변수가 없지만 원웨이 안오바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변수가 없는데 왜 원웨이 안오바입니까? 원웨이 안오바 맞아요. t를 만들었다고. 임의적으로 여기에 t를 만들었다고요. 가상적으로 t를 만들고 원웨이 안오바를 했습니다. 건강 3집단처럼 개념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사후 분석,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누르시면 이게 시간이 들어가요. 추가 계속 누르고, 사후 분석에서 이제 없어요. 뭐 분석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다른 거 했을 때 누르고, 뭐 EM 평균 뭐 해봅시다. 뭐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럼 주요가 분석에서 나오고, 저는 먼저 본페로니를 하겠습니다. 계속. 그다음에 저장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뭐 여기 누르고 여기 저장을 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굳이 필요할까 싶은데, 예전에 이제 잔차 진단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초 통계할 때 했을 거예요. 뭐 예측값이나 뭐 쿡거리나 레버리지값 했을 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검증하는 거 뭐 해봤죠. 근데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뭐 개수 통계량 타임이니까. 뭐 새 데이터 세트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해봅시다. 심심한데. 그리고 옵션 가셔서 기술 통계량 뭐 에타 정도 보고, 제가 지금 이 동시선 검사가 안 돼요. 화면에 오류 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져요. 타임세트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면 새로운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하려면 뭐 분석하겠지만 제가 여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지워줄게요. 저장 안 할게요. 자, 여기 쭉 나왔어요. 쭉쭉쭉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결과 나왔는데 한번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저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침, 점심 변수는 이렇게 종속 변수가 이 세 개고요. 보면 아침 확실히 사람들이 저녁을 많이 먹는다는 걸 알고 보이시죠? 자, 다별령 검증이 있는데 사실 이제 RM 아노바에서 다별령 검증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닌데 굳이 이제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보니까 보통 이제 위키드 람다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변수가 우리가 n수 자체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집단 크기가 유사할 때 위키드 람다를 쓰고 로이의 뭐 최대근이 가장 까칠해요. 그러니까 얘만 나오면 딴 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키드 람다나 이런 거 정도 보면 유효하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에 따라서 이 별량이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게 차이가 만약에 이게 유의하지 않다면 어떤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의 별량 값이 안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다별량 검증이 그렇게 중요한 영역은 아닌데 그냥 굳이 말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요인이 차이를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발음하더라? 마출리? 뭐 그런 식의 어떤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구형성 검증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구형성 검증에서 유의하게 나온다면 이게 영가설이 그거든요. 구형성이 차이가 없다라는 건데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면 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그러니까 분산 분석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분산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분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을 어떻게 찍나 이렇게 찍을까? 이렇게 찍읍시다.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이런 거 뭐 그림 맞잖아. 이랬을 때 분산 분석에서 이 평균을 기준으로 이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쓰잖아요. 그쵸? 그리고 집단이 독립적이다. 즉 1집단과 0이 있으면 내가 1, 0 둘 중에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독립성 가정에 따라서. 원래 분산 분석의 가정에 보면 독립성 가정이 있는데 얘는 리피티드 매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독립성 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T1에도 들어가고 T2에도 들어가고 T3에도 또 이렇게 있으면 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립성 가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류의 검증을 통해서 이 집단 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균등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좀 하는데 여기서 구형성이라는 말씀인데 왜 구형성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구형성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런 집 있을 때 얘와 얘의 디퍼런스 차이와 얘와 얘의 디퍼런스 차이 그 다음에 얘와 얘의 디퍼런스 차이가 같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좀 말해도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예, 모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아주 건장한 청년들 한 집단이 있고요. 아주 몸이 아프신 노인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건강을 한번 측정한다고 칩시다. T1, 제로에서 T1, T2를 본다고 쳐요. 만약에 그랬을 때 이들이 T1에서 T 넘어갈 때 건강이 어떤 뭐 BMI도 좋고 뭐든 뭐 건강한 척도 아주 몸이 아프신 노인들이 T1, T2, T3 의 차이를 보면 얘는 크게 뭐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비슷하잖아. 뭐 한 달 만에 뭐 차이가 날까. 근데 한 90, 100세 된 노인들, 몸이 아프신 노인들은 한 달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막 떨어지거나 막 그래요. 그러면 여기의 차이와 여기의 차이는 여기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두 집단은 뭔가 좀 다른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집단 자체가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구형성 검증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집단의 경우 세 집단의 뭔가 집단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어떤 샘플의 차이 때문에 이
디플러스, 시간에 따른 이 디플러스 차이가 굉장히 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형성 검증에서 얘가 차이가 없다면 그냥 이 집단과 집단의 차이는 유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이가 생겼죠. 그러면 이 집단과 집단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변화 양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어렵지 않고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많이 떠들어서 목이 좀 아픈데 여기 보시면 그린하우스 가이저나 뭐 이건 현 펠트인가? 뭐 두 가지 뭐 다 보시면 돼요. 항상 그 값은 비슷해요. 여기서 구형성 가정이 되었을 때는 요 값을 보면 되고요. 구형성 가정이 되면 구형성 가정이 되었을 때는 요 값을 보시면 되고 구형성 가정이 안 됐다. 유의하지 않잖아요. 유의하지 않는다면 그냥 뭐 그린하우스 가이저 값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뭐가 차이 나냐? 자유도를 좀 바꾸는 거예요. 얘 둘이서 원래는 자유도가 2인데 이 자유도를 좀 바꿔놔요. 조금 더 작게 만들어서 요걸 조금 검증하는데 큰 차이 없죠. 우리가 그때 그 레비네티 테스트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호모스케디시티를 못했을 때 등분산성을 안 했을 때 다른 걸 보게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도가 인 거는 t가 n 그 k 잡았을 때 n-1이지. 죄송해요. n-1이죠. n-1이죠. 그러면 시간이 3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2. 시간이 1, 2, 3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유도가 2가 나온 거고, 여기 오차를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까탈스럽긴 한데 이건 조금 학부 수준을 넘고 석사 수준에서 좀 이해를 못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대충 띄엄띄엄 설명할게요. 이거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얘와 T1, T2, T3를 가기 때문에 얘와 얘 사이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분산을 보면 검증할 때 between within으로 하잖아요. 그쵸? 집단 간과 집단 내의 차이를 보는데 얘는 이것기 때문에 이 집단 내가 엄청 커져요. 엄청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계적으로 안 유의하게 만듭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집단 간의 차이와 집단 내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유의하게 나오려면 이게 집단 내의 차이가 좁고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콜레이션 관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집단 간의 집단 내의 차이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얘가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유의하지 않게 나온다고요. 마치 이종 오류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게 나와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게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있는 1A, 2A 아노바랑 리피티드 아노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리피티드 아노바는 얘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즉 얘의 이 콜레이션 관계를 다시 빼줍니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시 빼줘요. 수학적으로 빼줍니다. 얘를 빼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에러라고 불러요. 우리가 SS 에러라고 부릅니다. SS 에러, sum of square 에러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 이게 어렵진 않아요. 산수예요. 해보면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냥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알 것 아니까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sum of error라고 불러요. 그거를요. 이것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게 찾아보시면 뭐 어떤 선생님들이 다 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이 sum of error, 그래서 여기가 오차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게 오차가 보정해 놓은 값이고 이게 아마 이게 2 곱하기 뭐 해가지고 나오는 그걸 거예요. 제가 좀 까먹었는데 수식을 뭐 대충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3020 우리가 얼마냐? 3000 얼마냐? 34잖아? 34니까 여기서 수학으로 뺐을 때 3034 곱하기 2를 하면 3068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아마 뭐 때문에 뺐는데 좀 뭐 뺐어요. 내가 그때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게 빼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우리가 이제 구형성 가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린하우스로 보죠. 이 980에 그냥 이거로 볼게요. 그냥 쉽게 그냥 구형성 가정한다고. 왜냐면 이게 산수가 더 쉬우니까. 여기 보면 981이잖아요. 980 나누기 6066 때리면 대충 0.612 나오잖아요. 0.612 그쵸? 0.612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다 6.74잖아요. 그쵸? 그러면 6.74 나누기 2 쟤도 2죠? 때리면 3.37 그죠? 3.28 47이구나. 죄송해요. 6.477 나누기 2는 3.238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여기서 나왔던 3.2385를 3.2385 나누기 0.162 때리면 10.19. 얼마 먹어서 여기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트윈 분의 위린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요. 그냥 이거 다 알아서 계산해줘요. 저는 이제 손으로 이게 구했지만 여기서 나와서 이 값이 19. 얼마니까 아까 제가 이거 올려놓은 게 여기 보시면 이거 아니고 이건가? 제가 아까 한다고 띄워놓은 건데 에타스퀘어 구하기 F분법 배운 거. 제가 아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분모고 여기가 분자거든요. 분모가 옛날에 다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봐 또 하는 거예요. 분모가 그쵸? 분모가 한 뭐냐 2 나누기 이게 분자잖아요. 그죠? 분자 분모 이게 분자니까 분자가 아씨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래. 자, 이게 분모, 이게 분자, 그죠? 그러면 분자가 2 정도 되고 0.05니까 2고 이게 무한대로 여기 있네요. 표가. 내가 이거 표되면 여기가 분자니까 2 정도 되고 여기 무한대로 갔을 때 3 정도보다 크면 되잖아요. 그죠? 3 정도보다 크면 되고 0.001도 쭉 내려보면 한 4.61보다 크면 되잖아요. 그쵸? 4.61보다 크면 된다고. 근데 우리가 얼마 나왔어요? F가 20.4 나왔죠? 0.4.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이 0.000보다 작다. 그죠? 이게 몇 프로야? 0.7%인가? 10%, 0.7% 되게 낮은 효과, 작은 효과를 가진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웨이 아노바죠, 지금. 이게 원웨이 아노바. 요런 겁니다, 여러분. 뭐 어렵나요? 네,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처음 보면 무슨 말인지도 쉽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실 분도 있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계속. 자, 계속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유의하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 차이가 나고 여기 밑에서 보면 선형 2차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와 y의 관계에서 여기가 이제 시간 t잖아요. 타임 1, 2, 3까지 있고 여기가 뭐였어? 밥 먹는 우리 밥량 빈도라는 건데 여기가 유의하다는 말은 얘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선형적으로. 그리고 얘가 만약에 2차 함수라는 뜻이거든요. 2차 함수가 얘는 안 유의한데 유의하다면 이렇게 갔겠죠. 2차 함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2차 함수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는 이렇게 돌아가고 플러스니까 얘가 이 2차 함수가 유의하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좀 유의하진 않아요. 0.64니까. 유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히 말해서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유의하다는 거예요. 즉 시간에 0, 1, 2, 3이라면 1보다
2 혹은 1보다 2나 3에서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요. 예. 기울기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형태로 어쨌든 그렇죠. 기울기가 뭐 이렇게 막 올라가겠죠. 여기 기울기보다 여기 더 빠르고 여기 더 빠른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나타나겠죠. 예, 편미분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뭐 이런 거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뭐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근데 어쨌든 유의하지 않아요. 유의하지 않다. 그래서 뭐 개체간 차이가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1, 2, 3은 각각 어떻게 차이 나는가? 시간 1, 2, 3에서는 이렇게 쭉 보면 3과 2는 안 유효하네요. 그러니까 1, 2, 1, 3은 유효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면 1보다는 2가 2보다는 3 마이너스 나니까 더 크다는 거죠. 뒷부분이 더 크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겁니다. 자, 보시면 1보다 2에서 훨씬 기울기가 높죠. 무슨 말이냐면 1에서는 1.78만큼 먹는데 2에서는 이만큼 많이 드세요. 3에서는 더 먹습니다. 근데 2와 3에서는 차이가 성기적 차이는 없지만 1과 2 그리고 1과 3 그러니까 얘와 얘는 차이가 있고 얘와 얘는 차이가 없고 얘와 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해석은 아침보다 정심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먹고 자주 챙겨 먹고 그리고 점심과 저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보다 점심에서 먹는 것이 이 저녁에도 점심에 먹는 양이 저녁에도 쭉 이어지더라. 이 먹는 증가량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과 2와 3이 효과가 없다, 안 유효하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얘와 얘가 유의하잖아. 1과 3이 유의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증가량이 여기서도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유지가 된다고. 즉 아침과 점심에 먹는 양은 또 차이 나고 아침과 저녁에 먹는 양도 차이 나고 즉 아침에서 먹었던 양이 점심에 차이 나는데 이 점심에서 먹은 양이 쭉 이어지더라 저녁까지. 즉 점심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저녁도 꾸준히 많이 먹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어려우세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오늘 좀 길게 해서 저희가 다음 파트는 좀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노바 리피테드 아노바 이 시간에서 볼게요. 안녕.